해도 됨? 가자. 45번. 직선과 X축, Y축으로. 자, 이거 질문 누구예요? 45번. 자네. 자, 우리 지난번에 했어요. 개념 설명을 한 것과 문제 연결을 안 시키고 있는 거야. 우리 수업 때 뭐 했어? 이거 했단 말이야. 네. X축,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삼각형은 결국은 직각삼각형이라 그랬고, 결국은 뭐가 넓이를 결정한다? XY 절편이요. XY 절편을 구하러 가야지. 네. XY 절편을 구하러 갑니다. 알았죠? 그런데 이 문제는 좀 더 심플하게 풀 수 있어요. 이게 딱 지난번에 연결을 했던 그 문제잖아. 뭐? 분명히 내가 AX가 아니라 A분의 X, BY가 아니라 B분의 Y꼴. 그리고 는 1. 양변 뭐로 나눠? 1 만들고 싶으면 뭐로 나눠? 3K로 나눠야죠. 그때 얘가 X절편이고 얘가 Y절편이라고 했지. 그리고 양수 K라고 했습니다. 그럼 X절편 자체가 양수가 곧 밑변. Y절편이 양수 3, 그거 자체가 높이. 왜? 이게 K고 이게 3이니까. 넓이 끝났잖아요. 이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보면서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수업 때 배웠던 게 100% 머릿속에 안 들어갑니다, 학생들은. 당연해요. 그건 나도 알아요. 그러면 왜 몰라? 이게 아니라 왜 안 찾아봐? 내가 문제를 수업 중에 푼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질문을 하면은 그렇게 이어지는 거지. 유진 씨 알겠죠? 네. 수업 때 배웠던 내용과 별개로 가지 마세요. 찾아가면서. 잘 모르면 뒤져가면서 풀어야죠. 왜?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우리 시험 끝나자마자 했던 얘기잖아. 어떤 얘기 했는데 내가. 수학을 공부하는 거는 모르는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찾아야지 자꾸 레시피를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가자. 그 다음 몇 번? 46번.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직선 나왔다. 어떻게 생긴 직선이야?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꼴 1 맞는지 확인하고. 그럼 여기 X 밑에 아무것도 없네요. 없다는 얘기는 뭐야? 1이니까 생략되어 보이는 거지. 그럼 저 직선 자체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서준아, X절편이 얼마? Y절편이 얼마? 그렇지. 여기가 1, 여기가 2. 그럼 두 개를 연결한 직선 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때 저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P, 여기 있는 점 얘가 P 1,0.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뭐예요? 분모가 3, 분모가 3, 분모가 4. X절편이 얼마예요? 3. Y절편이 얼마예요? 4. 두 개를 연결한 직선 이렇게 나와야지. 맞죠? 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 여기가 Q 0,4네요. 그리고 두 점 PQ를 지나는 직선. 이건 또 뭐야? 지난번에 얘기한 내용 중에 마지막에 설명한 거. 어떤 거? 마지막이 아니라 그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 중에 두 번째 거. 어떤 거랑 어떤 거? 결국 P를 지난다. P의 좌표 뭐예요? 1,0이요. 두 번째 Q를 지난다. Q 뭐예요? 0,4요. 두 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어떻게 하면 돼? 결국 1,0이 X절편이잖아. 결국 0,4가 Y절편이잖아. X절편이 1, 1분의 X. Y절편이 4, 4분의 Y. 플러스 1은 0. 0이래. 1. 맞죠? 물론 이걸 꼭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 못 외웠다면 결국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를 찾아야죠. X 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 값은 4만큼 감소했네요. 1분의 마이너스 4.
기울기가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직선은 y는 마이너스 4x 그리고 x절편 얼마? 플러스 4. 이게 바로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공식이잖아요. 중학교 때 배운. 됐죠? 이걸 질문하면 안 되지. 이게 무슨 터프야. 47번. 지워도 돼요? 갑니다.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세 점 0,0 A 0,0 그 다음 A 마이너스 3,7 B 3, 마이너스 2를 꼭지점을 하는 왜 이렇게 오늘 말이야 헛나오지? 를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OAB에서 O를 지난 직선이 AB와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그리고 OAC와 OBC의 넓이가 2대 1. 자 가자. 끝났네. 부탁 뭐요? 이거 질문인 사람 본인의 풀이를 잘 봐. 그림 그리려고 시도조차 않는 사람들은 반성하세요. 우리 이 단원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대단원의 이름이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학 문제를 푸는데 가장 큰 힌트는 바로 뭐예요? 그림이에요. 이건 대놓고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도형에 대한 질문, 즉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림 없이 어떻게 그림에 관련된 문제를 풀겠니? 그림을 그리란 얘기입니다. 아셨나요? 오케이? 자, 계속 간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식으로 도저히 해결을 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복잡하거든. 너희들이 느낀 그 느낌이 맞아요. 그래서 이건 그림을 그리셔야죠. 가자.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3,7 싹, 싹 이쯤 A 3, 마이너스 2 싹싹 A, B 를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왜 이렇게 또 납작한 삼각형이냐 이거. 편하게. 어쨌든 삼각형 OAB에서 O를 지나는 직선이 직선 AB와 만나는 점을 C라고 잡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 AB와 만나는 점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이겠다. 그치? 보이냐 이거 빨간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다. 그치? 이런 점이 뭐예요? 지금 어디 갔어? C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OAC와 OBC의 넓이의 비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밑변과 밑변의 수직인 높이. 두 번째, 밑변과 밑변의 수직인 높이. 똑같네, 높이가. 그럼 높이가 똑같은데 넓이가 2대 1이다. 뭐로 풀어달라는 얘기야? 높이가 똑같은데 넓이가 2대 1이다. 뭐가 2대 1이다? 밑변의 길이가 2대 1이다. 그래서 어떻게 생긴다는 얘기야? 왜 또 여긴 것 같냐고? 일단 살짝 과장해서 그릴게. 이런 데 옵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에 대한 내용으로 갔을 때 높이가 똑같으니까 밑변이 2대 1이다. 이렇게 풀어달라는 얘기지. 그러면 요점 뭐? B. C는 어떤 거다? AB를 뭐로? 2대 1로 뭐 하네요? 내분하네요. 됐죠? 그러면 뭐야? 내분하는 거 공식 어떻게 해요? 2b를 더해요. 2b를 더해요. y좌표도 2b를 더해요. 분자도 2b를 더해요. 그때 곱하는 순서는 뭐라 그랬어? 끝점, 시작점을 항상 쓰라 그랬죠? 끝점, 시작점, BA 순서로 끝점 3, 시작점 마이너스 3. 끝점 마이너스 2, 시작점 7. 끝났네. 3분의 3이니까 1, 얘 뭐야? 3분의 3이니까 1이네. 1,1. 어때요? 정말 쉽죠? 끝났어요. 답이 안 나왔네.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어떤 직선? 요 점의 좌표가 이제 C.
C가 1,1로 나왔으니까 이 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 뭐예요? y는 x. 됐죠? 다음 몇 번? 4번. 9번. 56번. 점점 늘어나요. 곰파인가? 점점 퍼져나가는구만. 자, 56번 갑니다. 띄울게요. 그래요. 요런 것들이 이제 넓이 이등분의 활용형인데 이건 수업 중에 내가 한 것 같은데. 푼 건 아니고 말을 한 것 같은데. 자, 요 녀석은 물론 오늘 배우려는 녀석을 하나 가지고 있긴 한데 맞죠? 오늘 배운 녀석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이 직선을 보면 너희들이 뭘 한다? 오늘 배운 녀석 미지수 m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해주세요? 뭔 소리야? m으로 묶어주세요. 맞죠? 그게 오늘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념 설명 딱 시작하면 바로 요거부터 시작할 거야. 미수 m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해주자? m으로 묶어주세요. 그럼 뭐가 보여? 얘 0 만들고 싶은 거 보여? x가 얼마예요? 그때 y는 얼마예요? 얘는 무조건 3,1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표현이야. 그게 미수 m을 가지고 있는 직선. 처리하는 방법. 근데 얘가 뭐야? a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숨겨놓은 거야. 내가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문제 두 유형이 있다 그랬지. 한 꼭지점을 지난다 안 지난다. 근데 지금은 지나잖아. 대놓고 a를 지난다고 준 거는 아니고 숨겨놓은 겁니다. 그걸 너희들이 찾아서 그럼 a를 지나니까 뭘 지나주면 돼? 넓이 이등분하려면 a를 지나니까 뭐 해주면 돼? BC의 중점을 지나주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BC의 중점 찾자. 몇 콤마 몇이에요? 0,1이에요. A는 몇 콤마 몇이었어요? 3,2였어요. 그럼 너희들한테 찾으라고 하는 M의 의미가 뭐야? 이 직선이 뭐야? 기울기잖아. 그럼 기울기 구해달라는 얘기죠, 뭐. 즉, 기울기 얼마예요? X값 3만큼 증가했습니다. 여기로. Y값? 그게 M이죠. 됐죠? 3분의 1. 답은 2번. 69번 가자. 되었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요 됐죠? 문 됐죠? 예. 69번 가보자요. 자, 수직이고요. 평행입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뭐 설명했어요? 위치관계에서 설명했어요. 이거는 여기 유형의 질문이다. 목이 왜 이래? 여기 유형의 질문이다. 공식 자체를 안 외운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가자. 이 직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직선과 수직입니다. 뭐 해야 된다? 공식을 외워야지. 일반용으로 주어져 있는 두 직선에 대하여 수직입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 질문 누구예요? 다 손 들어봐요. 네, 지혜씨. 뭐였어요? A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는 0. 썼어요? 안 썼어요? 그래요? 왜 틀렸지, 그럼? 자, 가자. 뭐야? 1 곱하기 2 더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B. 둘이 뭐예요? 더해요. 얼마예요? 0이요. 두 번째. 또 이 직선은 이 직선과 평행하다. 자, 평행합니다. 뭐 해야 돼요? x의 개수의 b랑 y의 개수의 b랑 같아집니다. 근데 그거 같아진다고 해서 평행이니? 아니라 그랬죠. 뭐는 달라져요? 근데 이미 달라져 있어. 내가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는 이것만 맞추면 됩니다. 그럼 얘가 하고 싶은 말과 얘가 하고 싶은 말 정리해보자. 얘가 하고 싶은 말 뭔데요? A, B는 2예요. 이항시킨 거죠. 얘가 하고 싶은 말 뭐예요? 크로스를 곱합시다.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B 플러스 3은 A예요. 즉 A 플러스 B가 3이에요. 네, 됐죠? 두 번 푼 게 아닌 것 같아요. 1.5번 풀었나 봐요. 됐지? 네, 71번으로 갑니다. 71번 갑자기요? 이거랑 비슷한 건가?
아니요, 이건 할 거예요. 자, 갑니다. 지워도 돼요? 뒤에 지워도 돼요? 예. 자, 가자. 대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 수 없을 때, 뭐 말이 길어져서 그렇지 결국 대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못할 때. 자,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두 가지 경우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자, 요 두 개를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봤다. 평행하니 뭐하니? 기울기가 다르니까 한 점에서 만납니다. 조금 더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곱하면 마이너스 1이네요. 수직입니다 해도 좋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까지는 의미가 없고 어쨌든 이렇게 하면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때 이 녀석을 그려볼 거야. 어떻게 해야 삼각형을 못 만들어? 이런 경우 못 만들지. 평행한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얘네 둘이 평행한 거야. A 얼마예요? 근데 얘랑만 평행하니 얘랑 평행할 수도 있지. 또는 얘가 얘인지 모르지. 내가 막 그렸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평행할 수도 있겠네. A는 얼마예요? 근데 이게 다인가요? 아니요. 뭐도 있어요? 이것도 있잖아요. 두 가지 경우를 다 풀어야 되는데 자꾸 저것만 보통 많이들 생각하거든. 이거는 뭐야? 두 직선의 교점을 너희들이 직접 찾는 거야. 연립해봐. 더해봐. y는 0, x는 1. 1,0이에요. 그 1,0을 대입해주면 끝나는 거야. 끝. 알았죠? 알았죠? 당했어. 알았죠? 네. 86번으로 갑니다. 자, 86번 은근히 많이들 질문합니다. 물론 지금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개학 후에 하는 이 수업, 뭐 내신 대비라고 해야 되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내신 대비와 내가 생각하는 내신 대비는 다른데, 그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내신 대비는 마플 끝나고 나서 나가는 내신 대비 교재. 그게 내신 대비로 생각하는데 나는 시험 끝나고 바로 내신 대비를 합니다. 지금이 내신 대비예요. 자, 이 일반적인 수업에서는 질문이 많이들 안 나오는데 보통 방학 때 특강할 때 또는 수상 처음 배울 때 많이들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내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문제를 왜 그렇게 풀어야만 하는지를 무조건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큰 틀에서 놀아. 우리 직선의 방정식 배운 거 딱 몇 가지 있어. 오늘 직선의 방정식 끝내야 되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딱 두 개 있어요. 딱 두 개예요. 유형은 벌써 막 12번, 15번, 5까지 왔는데 유형 딱 두 개야. 내가 설명한 거는. 뭐 아니면 뭐 직선 만들기, 위치 관계 찾기. 수직이냐? 아, 이거 수직이네. 어쨌든 위치 관계에 대한 내용인지 직선을 만들자인지 그걸 짬뽕시킨 문제인지 그걸 찾으러 가야지. 자, 결국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야? 뭘 구하래? 뭘 구하래? 유진아. 어? 그렇지. 뭘 구하라고요? 선의 방정식. 그러면 위치 관계 문제야? 직선의 방정식 만들기 문제야? 만들기 문제잖아. 맞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 만들기에 재료 딱 두 개 필요하다 그랬지. 뭐 아니면 뭐? 기울기랑 한 점. 두 점이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결국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 만들잖아. 그럼 너희들은 직선의 방정식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 기울기와 한 점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 거기까지 간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해석을 해볼까? 무슨 문제야? 수직? 아, 기울기 얘기네. 2등분? 아, 지난 점 얘기네. 왜? 이것 또한 그림을 안 그려서 그렇다. 잘 봐라. 여기 A라는 점이 있어. 여기 B라는 점이 있어.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보려고 노력을 해봤다면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절대로. 안 그리고 계속 외워서 푸는 애들. 식으로만 해결하려는 애들. 걔네들이 질문이야. 그림을 스스로 그려보겠다라는 생각 안 하거든. 자, 간다. AB. 선분 그었어요. 수직 이등분 뭐야? 이등분. 뿅뿅, 뿅뿅, 수직. 쓱. 다 나와 있잖아.
그지? 수직은 당연히 기울기 얘기인 거 알아. 왜?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인 거 수직 위치 관계에서 했거든. 그럼 뭐 나와 있어? 점. 점 어디 있는데? 요점이잖아. 바로 AB의 중점을 지납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중점 어떻게 구해요? 더해서 2로 나누고 더해서 2로 나누죠. 3,3입니다. 그걸 지난다는 사실을 안 쓴 거야. 수직 이등분선을 모르겠어요 라는 사람들은 그림을 안 그려본 거고. 알았죠? 그래서 흰색 녀석, 요 녀석 기울기 구해보자. 뭐야? X값이 이만큼 증가합니다. Y값은요? 6만큼 감소했네요.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는 뭐가 될 거야? 수직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 기울기 얼마면 돼? 그래, 3분의 1.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끝났잖아. 왜? 이거 지나고 기울기 이거고. 이걸 지금 질문에서 안 되죠. 알았죠? 물론 질문에서 혼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더 고민을 하라라는 얘기고. 92번 가볼까? 띄워도 됨?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설명하고 나면 방금 86번 이런 거 설명하고 나면 있잖아. 제일 답답스러운 것 중에 하나. 나중에 풀다 그림 없다. 뭐 하고 있냐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고 있어. 아씨, 수직이 등분. 아, 어떻게 찾더라? 그걸 떠올리려고 하는 거. 그 평소에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는 거? 머릿속에서 수직이 등분선. 아,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과 중점을 지난다. 외우고 있는 거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중점을 지난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중점을 지난다. 막 외우고 있는 거야. 그 굉장히 잘못된 거죠. 첫 스타트를 잘 생각해봐. 내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찾고 싶은 거는 기울기와 점. 아, 이름에서 이등분, 중점, 수직, 기울기. 오케이? 가자. 말이 너무 긴데? 어쨌든 요번에도 뭐예요? 자, 92번 질문 누구죠? 손 들어볼래요? 지혜? 오케이. 자, 이번에도 마지막에 결국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AB. 어떤 걸 구하는 거야? AB를 구하라는 얘기는. 윤! 뭘 구하라는 얘기야? AB를 구하라는 얘기네, 결국. AB 바로 앞에 뭐 있어? AB가 포함되는 식 뭐 있어? 직선의 방정식. 그럼 이 문제도 결국 뭐야? 직선의 방정식 구해볼래? 이 표현입니다. 맞나요? 그럼 이번에도 결국 첫 스타트나 AB를 구하려면 직선을 완성하려면 직선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찾으러 가보자. 결국은 뭐야? 그렇죠. 깜짝이야. 거의 유레카. 이 지금 목욕탕이요, 여기 지금. 그렇죠. 자, 결국 뭐예요? BD를 지나는 B라는 점과 D라는 점을 찾아서 가는 방법도 있는가 하면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에서 낚이면 안 되죠. BD를 구할 수 없다면 직선을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재료를 찾으러 가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 기울기와 한 점이 필요한 겁니다. 맞나요? 맞나요? 자, BD를 구하러 갈래? 미쳤죠. 왜요? 마름모입니다. 이거는 마름모의 특징에 대한 설명. 잠깐 깜빡했었나 보죠? 마름모는 뭐예요? 대각선이 서로서를 수직 이등분해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방금 그 문제랑 같은 문제야. 뭐? BD를 지난 직선이라는 얘기는 다른 대각선의 수직 이등분선 찾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네,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93번으로 넘어갈까? 일단 뭐 쓸 거 없죠? 그림만 잘 그려놓고 수직 이등분선 찾기네. 아까 몇 번이야? 86번과 같은 문제예요. 됐나요? 마름모의 특징. 자, 마름모는 어떻다? 특징. 대각선이 서로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 알았죠? 93번. 알 것 같아요라고 했지만 내가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건 알 것 같아요가 이제 나온 것도 맞아야겠다. 일로 와. 무게중심의 좌표에 대한 내용이 나왔나요? 무게중심 어떻게 구해요? 여보세요? ABP 무게중심 어떻게 구해요? 여보세요? 무게중심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3으로 나누기. 맞죠?
그럼 지금 요 녀석의 무게중심의 좌표 어떻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하나, 둘, 셋, 더해요. 얼마 나와요? n 플러스 4. 뭐로 나눠요? 3이요. 두 번째, y좌표 3개 다 더해요. 얼마요? 7. 8. 뭐로 나눠요? 3. 이게 무게중심이야. 그 녀석을 AB라고 하자. A 더하기 B를 구하세요. 이걸 구해달라는 얘기야. 그럼 뭐 찾아야 돼? N만 찾으면 답 나온 거네. 이게 A고 이게 B니까. B는 이미 나와 있는 거고, 맞죠? 맞죠? A만 찾으면 됩니다. 그럼 A래. N만 찾으면 A가 나온 겁니다. 자, N을 찾기 위한 재료. 문제를 잘 살펴봐. 뭐 하나 안 했어. 응? P에서 뭔 일이 일어났는데? 아니, P에서 뭔 일이 일어났, 이게 왜 힌트야? 그렇지. 수직을 아직 안 썼잖아. 맞죠? 그래서 너네 그런 말 많이 들어봤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수학에서 나오는 가장 헛소리 뭐 있어?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기억나? 많이 들어봤지?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문제 안에 있는 조건 하나도 빠짐없이 썼는지 잘 봐. 그 조건을 식으로 해결해보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동원을 하면은 풀 수 있습니다. 문제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갑자기 쓰진 않아요. 고등수학은 그래. 대학 수학은 문제에 나와 있지 않은 조건들을 여러 가지를 너희들이 스스로 찾거나 만들거나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대학 수학이라면, 대학교 과정이라면, 고등부는 너희들이 다 문제에 있는 것만 잘 해결하기만 하면 끝나는 게 고등수학이에요. 그래서 고등수학에서 하는 말이 제일 헛소리인 게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문제에 있는 조건 다 써보라고. 알았죠? 자, 어쨌든 수직. 얘 기울기 얼마예요? 4분의 2. 얘 기울기 얼마가 되어야만 해요?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지 한번 보자. x값 둘이 뺍니다. 뺀 순서 그대로 y도 뺍니다. 됐죠? 그게 뭐가 나와야 된다? 얘가 뭐니까, 뭐야, 이거 뭐라 쓴 거야? 2분의 1이니까. 얘 기울기 뭐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2야. 어머? 그러면 이미 분자에 마이너스 2가 있는데 마이너스 2가 되고 싶다는 얘기는 분모 뭐다? 1이라는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집어넣어서 구해주면 그게 A고 그게 B입니다. 둘이 더해서 3분의 17. 답은 몇 번? 2번. 어때요? 정말 쉽죠? 유진스 됐어요? 94번 가보자. 94번, 95번. 이건 해야겠네. 자, 가자. 94번. 지워도 됐냐? 어우.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세 점 ABC를 꼭지점하는 정삼각형 ABC가 있다. A가 Y는 3X 위에 있는 점, 저기 엄청난 줄 알았는데 2,6을 줘버렸네. 끝. 그냥 2,6을 사용하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원점일 때, 자, 여기까지 나왔네. 뭐예요? 일단 정삼각형. 뭐 해야 돼? AB는 BC는 CA. 맞죠? 두 번째 조건. A는 2,6. 이건 그냥 상수처럼 사용하면 되니까 일단 확인만 해놓고. 그다음 세 번째 뭐 나왔네? 무게중심의 좌표에 대한 내용 나왔네. 그럼 뭐 해야 돼? 무게중심을 구하기 위해서 세 점 A, B, C를 전부 다 좌표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해서 X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눴는데 그게 뭐다? 원점 0,0.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뭐야? BC의 좌표가 필요하다는 얘기네. 왜? 정삼각형 쓰려면 AB는 BC는 C에 써야 된다고 얘들아. 그걸 쓰기 위해서는 BC의 좌표가 필요한 거 아니야 당연히. 두 번째, 무게중심 원점. 그럼 무게중심 다시 한번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X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야 됩니다. 맞죠? 그러기 위해서 뭐야? B와 C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A는 나와 있으니까. Y좌표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너희들의 첫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 B라는 점의 좌표 A, B에서부터 출발. C라는 점의 좌표 C, D에서부터 출발. 되었음. 그럼 첫 번째 조건 뭐 하자?
여기다 집어넣어봐. 거리와 거리가 같다. 거리끼리 비교하라고 안 했고 뭐로 꼈어. 뭐끼리 비교하라 그랬어? 제곱 갑니다. 3분의 2의 길이 잉 BC 너무 귀찮은데. 그냥 제일 단순한 풀이 쓰고 있는 거야. EA. 네. 알아. 다른 풀이로 갈 거야. 이게 그냥 제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노가다 풀이라서 일단 쓰고 무시할 거예요. 다시 다른 풀로 갈 거예요. 그때 얘기해줘. 알았죠? 그때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식을 잡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아파라.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2A, C, 나누기 3. 근데 그게 뭐예요? 0. 뭐래 미쳤나봐. 분자가 뭐예요? 더해서 0. Y좌표 더해요. 허잇. 분자가 뭐예요? 0. 왜? 무게중심 원점이라 했으니까. 못해도 여기까지는 와야지. 맞죠? 그럼 식 몇 개야? 등호 하나, 식 하나. 등호 하나, 식 둘. 등호 하나, 식 셋. 등호 하나, 식 넷. 문자 몇 개야? A, B, C, D. 4개. 연립하면 답 나와요. 알았어요? 이렇게라도 당신들이 풀어왔었어야 됩니다. 소중히 알겠어? 오케이? 이게 이제 그냥 제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냥 기본적인 풀이잖아. 맞죠? 근데 지혜, 뭐 어떻게 풀라고 했어? 그렇지. 여기서 너희들이 그림을 살짝 그려봤다면 더 쉽게 풀 수 있어. 근데 내가 식으로만 주절주절 하지 말고 그림 좀 그려보라고 하잖아. 아까도. 그게 두 번째 풀이를 만들게 됩니다. 갈게요. 자, y는 3x, 위에 있는 2,6. 뭐 필요한 것 같진 않지만 간단히 그려보자. 2,6 여기 있어. 요 점이 뭐야? A야? 그리고 무게중심이 어디 있다? 원점에 있고 ABC가 뭘 만든다? 정삼각형. 얘들아. 요게 뭐야? 정삼각형에 A가 있고 무게중심이 여기 있잖아. 지금 이게 지금 Y는 3X 이거야. 그럼 상황이 어떻게 돼? 여기가 2대 1로 돼서 여기까지 오나? 요렇게 만들고 요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얘가 C, 얘가 B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지. 맞지? 그럼 잘 봐. 얘가 2야. 얘가 0이야. 얘가 어디겠어? 그렇지. 왜? 1대 2잖아. 왜? 그거 무게중심의 특징이잖아. 됐어요? Y좌표 가봐. 얘가 6이야. 얘 0이야. 얘 얼마겠어? 마이너스 3. 요점의 좌표가 나와요. 그리고 정삼각형이다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그러면 요 녀석을 구하는 거 끝났지 뭐. 이해됐어요? 얘 기울기 얼마였잖아 아까? 3이라고 돼 있잖아. 맞죠? 얘 기울기가 3이니까 이 녀석 기울기 얼마겠어? 그렇지. 그러면 기울기 나왔고 지난 점 찾았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완성. 졸라 쉽잖아요. 이게 그림을 그리면 더 쉽다라는 얘기가 이거야.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너희들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은 훨씬 쉬운 문제인 게 맞습니다. 아까 봐봐. 만약에 이걸 그림으로 못 그린다고 쳐봐. 너희들이 1억을 다 풀어왔었어야 돼. 그게 어려운 문제 아니야? 깜짝이야. 다 부셔요. 괜찮냐? 화장품. 됐어? 알았죠? 그림이 얼마나 큰 힌트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잘 봐요. 그러니까 그림이랑 제발 친해지세요 라고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야. 알았어?
자, 갑니다. 그래서 이건 지워버리고 저 풀이로 가자. 95번 갈게요. 지웁니다. 아니, 지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95번 질문 누구죠? 자네, 방금 94번 풀이가 95번의 풀이와 거의 유사합니다. 자, 무슨 삼각형 나왔어? 무슨 삼각형 나왔어? 아까는 정, 지금은 이등변. 서준아,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너 자동으로 긋는 보조선 하나 있지 않아? 뭐 그거? 말로 좀 해봐. 그렇지. 그래, 필요한 단어들 나열로 말을 제대로 하긴 했네. 약간 언어 능력이 초등학생 이쪽인 것 같긴 한데, 뭐 핵심은 다 말하긴 했다. 그죠? BC, 중점, A, 수직. 필요한 건 다 말했네. A라는 꼭지점에서 BC를 향해 수선을 내리면은 이등분 됩니다. 맞죠? 그래요. 그거 맞아. 그러면 지금 이것도 뭐야? 아니, 그림이 너무 조그만데. 지금 요 말이, 그림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림 좀 확대하자. 자, 가자. 어이구. 자, 뭐요? 여기 둘이 길이 같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A에서 BC를 향해, BC를 향해 수직! 그놈의 수직! 수선을 긋습니다. 맞죠? 그러면 뭐가 돼요? 이등분 되는데, 문제 다시 잘 봐. BC의 중점이 Y축 위에, 이거 띄어쓰기 안 돼 있네. 위에 있을 때. 여기도 띄어쓰기 안 됐네. 됐죠? 여기에 있다는 거야. Y 절편이. 되었나요? 되었나요? 그럼 이 직선의 Y 절편 뭐예요? 마이너스 2m이요. 뒤에 점의 좌표 지금 몇 콤마 몇이라 찍혀 있어 지금. 그럼 뭐 안 썼어 아직? 수직. 이 노란 거 기울기 얼마예요? x 값의 증가량 2분의 y 값의 증가량 여기서 이거 빼면 되지. 0에서 마이너스 2 빼서 2 나온 거니까 마이너스 2m에서 3을 뺍니다. 여기서 기울기 뭐예요? m. 그리고 곱하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그럼 m에 대한 이 제방정식이 나오고 양수 m을 구하기만 하면 답이겠네요. 맞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됐죠? 양변 몇 배? 2배. 속 아프다. 그래서 이항 땡큐. 됐죠? 어때요? 정말 쉽죠? 끝났나? 하나 남았네. 넘어도 돼요? 예. 아니 뭘 했는데 1시간이 지났대? 1번 간다? 1번 간다? 요새 내가 정신이 이상해. 이상한 헛소리를 하더라도 그냥 양해 바래요. 알았죠? 몰라 한 3, 4일 전부터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아주 요새 잠을 많이 못 자긴 해요. 근데 지혜 너도 한번 나한테 되게 쌤 되게 이상해요. 요새 왜 그래요? 약간 이 말 한번 하지 않았나 지난주에? 그치? 그때부터 좀 이상해 내가. 하자. 말도 이상하게 헛소리나 하고 이상한 안 하던 아재 개그 하고 있고 막 턱 떠도. 자 갑니다. 수심
내가 지난 시간 평면좌표 할 때 얘기했던 거죠. 수심이 뭐예요? 수선들의 교점. 그걸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잘 안 물어본다 그랬어. 어떤 식으로 물어본다? 지금 그 앞에 1100번처럼 물어봅니다. 수심을 몰라서 질문이에요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학교에서 웬만하면 줄 겁니다. 수심이 뭔데? 각 꼭지점에서 대변에 내린 수선의 교점. 이게 바로 수심이야. 알았죠? 그래서 내가 1101번 내가 수업 중에도 얘기했잖아. 이런 식으로 안 물어본다. 수심이 뭐야? 각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수선을 그은 것. 이런 얘기 했거든. 어쨌든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 직선. 생김새가 마음에 안 들어요. y는 x 플러스 4로 가볼래요?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직선. 예, 생김새가 마음에 안 들어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예요. 어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 y절편이 4. y절편 4? 여기서 만나네. 그 다음은 기울기 마이너스 2. 좀 급하게 주면 되겠다, 그치? 또는 x절편이 얼마? 2,0 해도 좋고요. 아니야, 뭐 시작한 김에 하자. 그리고 마지막 얘가 힌트인가? y는 0,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뭐야? 그림을 그린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돼요. 맞죠? 수심 어떻게 하면 돼요? 꼭지점에서 수선. 이 위에 있습니다. y축 위에 있다고. 그럼 너희들은 뭐 하나만 찾으면 돼? 꼭지점에서 수선 하나만 찾아서 구하면 돼. 수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공식이 없거든. 그럼 둘이 교점을 찾으면 돼요. 그럼 너희들은 뭐 하면 돼? 이게 결국 y축이니까 요거 하나만 찾아서 y절편 찾으면 그게 바로 수심의 좌표입니다. 그럼 얘 어떻게 찾는데요? 이 점을 지나고 이 점이 뭔데? 수직이고 이거 기울기가 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얘 기울기 뭔데? 2분의 1. 그럼 직선 뭔데? 어머, 갬기? 그래서 뭐예요? y절편 뭐예요? 0,2. 그게 바로 수심이잖아요. 수심. 어머, 0,2. 되었나? 됐나요? 답은 얼마? 2. 어때요? 정말 쉽죠? 그래서 1099번이나 1100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림을 그려도 크게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그림을 안 그리면 되네라고 단정지면 안 되지. 1101번처럼 또 그림을 그리면 쉬워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단원, 즉 이번 기말고사 때는 부탁이에요. 제발 그림 좀 그려요. 부등식도 그래프 자꾸 그리라고 강조했잖아. 그치, 서준아? 항상 성립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뭐로 풀어야 돼, 서준아? 여서준 씨,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어떻게 풀어야 돼? 뭔 그림? 그래프. 함수로 만들어서 그래프. 절대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판별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지. 그래프를 그리고 판별식으로 판단하세요.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유형이 남았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이 녀석 뭐예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 자, 근데 이 녀석은 오늘 숙제 풀이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념 설명이라고 해봐야 뭔가 정리하거나 공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서 바로 예시로 들어갈 거야. 자, 너희들이 지금 내가 써놓은 이 식에서 읽을 수 있는 녀석을 다 말해보세요. 일단 얘는 직선입니다. 또요. 기울기가 m이에요. y를 플러스쪽으로 넘겨주면 mx. x의 계수가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m 맞아요. 또 이게 내가 두 번째로 강조하는 거예요. 또 그렇지. 자, 그게 중요하죠. 뭐요? 아까 오늘 숙제하다가 나왔다 그랬지. 뭐 미지수 m으로 묶어주는 걸 우선으로 하세요.
그게 바로 이 유형에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공식은 아니고. 미지수를 가지고 있다면 그 녀석을 묶어주세요. 그러면은 뭐 하고 싶게 생겼어요? 얘 영대대로 하고 싶게 생겼잖아. 얘 영대대로 하고 싶게 생겼잖아. 써보면 뭐야? 아하, 얘는 x는 2, y는 1. 그게 바로 항상 지나는 점을 나타내게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요. 대놓고 지난 점을 물어보기도 해. 학교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유형 13번은 왜? 실제로 이제 얘를 가지고 활용형을 시험에서 만날 텐데 그 활용형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든 뭐 수직계다로 물어보든 넓이 이등분한다로 물어보든 최단거리 구하라고 하든 최대값이 되도록 하는 m을 구하라고 하든 뭐든 어떤 질문을 하든 저 녀석을 만나면 항상 지나는 점을 찾고 시작하세요라는 기본 기초 초석을 다진 겁니다. 알았나요? 알았죠? 초석을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문제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가 더 있어. 자, 이거는 안 써도 된다. 눈으로만 봐보세요. 이번에는 무슨 짓을 하고 싶냐면 무슨 짓이라니까 좀 이상하네. 풀어서 갈까? 자, 만났어요. 뭐 할래요? K로 묶어요. 그래서 K가 있는 녀석들은 X, 2Y, 플러스 2. K가 없는 녀석들은 플러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그럼 뭐 하고 싶게 생겼어요? 열리. 얘가 0 된다. 얘가 0 된다. 아까처럼 X값, Y값이 바로 톡톡 튀어나오진 않습니다. 맞죠? 하지만 얘가 0 되도록 하는 그리고 얘가 0 되도록 하는 XY를 구하러 연립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발 심플해라. 아이씨. 뭐 이딴 식으로 나올 거예요. 오케이, 맞다. 됐죠? 그래서 이런 점을 지난다까지. 자, 얘는 뭐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여기까지 해석을 합니다. 그런 문제 어디 있어요? 아, 여기 나와 있네, 바로. 302번, 303번. 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건 너무 쉬워서 뒤에서 활용형에서 만날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너희들은 K로 묶어서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요. 그럼 뭐 대놓고 이렇게 점을 물어보든 P를 가지고 OP의 길이를 구하라는 식으로 조금 이거는 활용이라고 하기도 민망한데 어쨌든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든 맞죠? 자, 근데 나는 여기서 바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유형 14번으로 넘어갈 건데요. 유형 15번으로 가자. 유형 15번으로 넘어갈 건데요. 유형 15번의 이름이 뭐라 돼 있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돼 있습니다. 맞나요? 자, 칠판 잠깐만 봐봐. 자, 요 녀석을 만났어요. 두 직선이 있어요. 자, 칠판만 보고 얘기를만 해봐. 두 직선이 주어져 있어요. 두 직선의 교점, 그리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래. 뭐 어떻게 풀래? 문서윤 씨? 괜찮으니까 얘기해보세요. 칠판 보고 얘기해봐. 아, 그럼 뭐 말로만 하면 되잖아. 두 직선의 교점과 점을 지나는 직선, 그 숫자를 보라는 얘기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풀면 되겠냐고. 뭘 구할래, 먼저? 무슨 기울기? 무슨 기울기? 기울기를 어떻게 찾는데? 기울기를 어떻게 찾겠냐고. 아, 얘기를 해보라니까 왜 말을 하다 말아?
그렇지. 자, 그게 먼저 나오겠죠. 뭐,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할 겁니다가 먼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풀면 돼요, 안 돼요? 틀렸다라는 얘기 때문에 먼저 풀어보라고 한 거야. 잘 봐. 지금 우리는 아직 내가 이 유형을 설명을 안 하다 보니 너희들이 이 문제를 딱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떠올리는 풀이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고 하니까 교점을 구해야 되겠네. 그럼 교점을 구하고 나면은 두 점을 지난 직선을 구하러 가면 되겠네. 그래서 그 두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기울기 찾고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풀 거라면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두 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거기다 넣어놨겠지. 근데 지금 얘는 다른 유형에 따로 빠져 있잖아. 그렇게 풀지 말고 다른 방식을 쓰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어디만 먼저 포인트로 잡냐면요. 아까 그 풀이가 틀린 건 아니야. 그것도 맞지만 다른 방식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세요. 뭐예요? 이게 바로 유형의 이름이잖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2,1은 잠깐 빼놓고. 맞죠? 그 녀석을 방금 내가 여기서 설명한 얘를 다시 한번 봐봐. 어때? 이 노란 색깔 직선은 이거 직선이었지. 어떤 직선이에요? 살짝 형태를 바꿔봤더니 얘랑 얘를 연립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이게 뭔데? xy에 대한 1차식. 다른 말로 직선입니다. 얘도 뭐예요? xy에 대한 1차식 역시 직선입니다. 두 개의 직선이 등장했죠. 연립을 통해서 얻은 점, 다른 말로 교점이죠. 을 지나는 뭐였던 거야? 직선이었던 거야. 다시 한번 뭐라고? 이 직선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를 거꾸로 읽어봐. 그럼 어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식을 세워주세요. 를 여기다가 적용시켜봐. 어떻게 하면 돼? 다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고 싶으면 두 직선 중 한 놈에다가 K를 붙여주세요. 다른 직선의 방정식에서 는영을 떼고 그대로 더해주세요. 그게 바로 직선입니다. 이 얘기야. 다시 간다. 여기 지울게요, 이제. 두 번째, 두 직선 주어집니다. 의 교점을 지나면서 뭐 또 다른 한 점이 주어지든 말든 그런 직선을 구하고 싶으면 직선을 지난다는 뭐야? 그리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고 싶으면 연립을 해서 교점을 직접 찾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된다? 한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써요. 다른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써요. 둘이 더 할 건데 둘 중 한 녀석에다가는 K를 곱해주세요. 오케이? 지우고 한 번 더 다시 써줄게. 두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있고 두 번째 직선 a'x 플러스 b'의 y 플러스 c'은 0이라는 직선이 주어졌다. 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쓰세요. 뭐만 떼고 는영만 떼고 좌변만.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도 는영만 떼고 그냥 쓰세요. 그리고 둘 중 한 녀석에다가 뭘 붙여주세요? K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둘이 더해주면 그리고 는영을 붙여주면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저 문제다 다시 적용시켜볼까? 그래서 이거는 2,-1과 교점이라는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잠깐만 멈춰볼래? 자 여기 봐.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여기까지만 먼저 읽어서 한 직선을 그냥 써요. 그리고 다른 직선도 그냥 써요. 능력만 뗐죠? 그리고 여기다가 뭘 붙여주세요? 둘 중 한 군데다가 K를 곱해주세요. 필기 시간 줄 테니까 잠깐만 멈춰서 봐봐. 자꾸 쓰는데 집중하지 말고. 그리고 둘이 더해서
는영을 써주면 만든 거야. 어디까지는? 전 노란 색깔까지는. 직선을 만들어줬는데 뭐 미지수 몇 개 하나 남았어. K 하나 남아서 직선 아직 덜 완성됐지. 미지수 하나 남았습니다. 뭐 해주시면 돼요? 값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자리에 2를 넣고 Y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어요. 한 번 더. 여기도 X자리에 2를 넣고 Y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요. 그걸 만족하는 K를 구해봅시다. 한 번 더 쓸까요? 마이너스 K 플러스 5. 5 마이너스 K가 0. K는 5. 그러면 K를 5를 대입해서 답을 쓰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5 넣고 계산해주면 7X. 5 넣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7XY. 5 넣고 계산해주면 뭐야? 마이너스 21. 그래서 양변 3으로 나눈, 7로 나눈 게 답인 거예요. 이렇게 구하라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요거 정리할 거 있으면 얼른 정리하시고요. 저 문제 풀이도 정리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 된 사람들은 어떤 걸 풀어보냐면 지금 내가 여기다가 좀 문제 하나 써줄게. 그거 풀어봐. 아, 시간이 없는데? 자, 여기까지 푸는 것까지 시간 좀 드릴게요. 정리할 거 먼저 정리하고 쓸 거 쓰고 문제 풀어봐요. 문제도 잘 책에 붙여두세요. 자, 가자. 웃지 마. 요 문제가 뭐 똑같은데. 자, 보여 들어봐. 1112번 문제를 보세요. 이삼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 보여 들어봐요. 어떻게 풀어요? 이 직선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겨 있을 겁니다. 맞나요? 두 번째 직선 어떻게 생겨요? 어떻게 생겨요? M으로 묶어요. 맞나요? 내가 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서준아 이 자식아, 얘가 0되고 얘가 0된 걸 찾으면 결국 2와 1, 2,1 아니야? 2,1 찍어보면 여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너희들은 저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러 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오, 다행이다. 지금 몇 점에서 만나? 1점에서 만나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갑니다. 쭈르르르륵 2점에서 만나려고 합니다. 어디? 0,4를 지난 순간부터 계속 2,3에서 만납니다. 맞나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요 순간까지는 2,3이면 요거 직전까지 2,3이면 만납니다. 맞죠? 그러다가 이걸 넘어가면 더 이상 2,3이면 안 만나고 계속 2,3이면 안 만나요.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결국은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때의 기울기를 찾아요. 지금 그림 잘못 그렸네. 어제도 2,1 얘는 마이너스 4,0 기울기 6분의 1. 두 번째 요거 0,4죠? 기울기 찾아봐요.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3. 그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맞나요?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 오케이? 그러면 요 녀석도 똑같이 가면 돼. 아까는 노란색 직선도 뭐 그림을 그려야 됐지만 지금 사각형 나와 있으니까 이 직선만 만들어주면 되겠네. 이 직선 어떻게 생겨? m x-2에 플러스 y-1 아니야? 2,1이 왜 여기 있냐 미친놈아. 여기 있잖아요. 서준한테 말이야. 맞죠?
맞죠? 맞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답을 보러 갈 건데, 자,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오답 뭔지 알아? 첫 번째. 두 번째. 맞아요? 둘 다 틀렸어요. 답은 이게 아닙니다. 잘 봐. 지금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다 어떻게 푼 거냐면, 결국 여기를 기준으로 뺑글로 돌려. 그러다 보면은 여기 요거 맞죠? 요 점을 지난 순간부터 쭉 계속 만나지. 계속 만나지. 언제까지? 요거까지. 그래서 이걸 찾을 때 이거랑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요때의 기울기를 찾아갑니다. 얼마요? 그림으로 찾을게. 1, 1. 마이너스 1이죠? 요때의 기울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로 가자. 기울기. 어디야?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x값이 이만큼 증가할 때 y는 1만큼 증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무 고민 없이 이거랑 이거 사이 범위로 가면 되겠네. 그래서 이 답이 나오는 거야. 미쳤죠? 왜? 뭐 하나 틀렸어? 맞아요. 너 그 얘기 잠깐만 멈춰봐. 그거보다 먼저 뭘 많이 틀렸냐면 아무 생각 없이 기울기를 m이라고 읽어요. 어이구. 기울기를 m이라고 읽어요. 그게 일단 첫 번째 틀렸어. 기울기가 m이야? 우리가 언제부터 기울기를 m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 x의 개수가 기울기지. 그럼 지금은 플러스 y니까 mx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m이 기울기죠. 그거 하나 낚입니다. 저거랑 좀 다른 거. 그럼 이렇게 해서 많이들 틀려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틀려오거든. 그럼 이거는 왜 틀렸는데 도대체? 기울기는 제대로 읽었는데? m이 0 뭐? 그쵸? 그럼 0만 빼면 돼? 0을 빼면 돼? 그게 아니라 자,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알겠는데 너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기울기의 대소비교잖아. 기울기의 대소비교는 항상 어디를 보면서 기울기를 비교하냐면 얘들아, 자 생각해봐. 이게 기울기가 커, 이게 기울기가 커. 기울기가 크다. 얘가 커, 얘가 커. 이게 커? 얘는 기울기 음수예요. 얘는 양수고요. 양수가 크죠?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위로 갈수록 큰 거고 아래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0 밑으로 가면 음수 작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오른쪽을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요렇게 비교한 사람들은 이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봐야 되는데 왼쪽을 보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사각형과 만나는 직선 이거 맞아요. 맞는데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2분의 1보다 크다가 나와야지 도대체 왜 작다라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야? 왜 4이라고만 얘기를 하니? 그림을 보면서 크다 작다로 가야지 누가 4이라고 있니? 2분의 1보다 위로 가 있는 기울기를 봐야지. 이때 기울기 얼만데? 아까 말했던 마이너스 m. 두 번째. 그럼 이 직선은 어떻게 비교한대요? 여기를 보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연장을 해서 여기랑 비교를 해야지. 오른쪽. 그래서 이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인데 그거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맞는 답은 이게 아니라 사이 범위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바깥 범위로 나와야 돼요. 근데 너희들이 사이라고 읽은 거잖아. 얘보다 크거나 얘보다 작아요가 맞는데 그럼 아까 그 사이라고 한 건 뭔데? 이걸 구한 거야. 전혀 안 만나는 걸 오히려 구한 거예요. 왜? 마이너스 1보다 크다, 2분의 1보다 작다. 여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보통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오른쪽끼리 비교하는 게 대놓고 나오도록 해서 사이 범위로 나오도록. 근데 그래서 내가 일부러 문제를 이렇게 만든 거야.
책에 있는 문제 봐봐라. 아까 서준이 네가 그린 것처럼 점이 여기가 아니라 이런 데 찍혀 있어. 이런 데 고정된 점이 찍혀 있으면 어떻게 구하면 되거든? 얘보다 크다, 얘보다 작다. 사이로 구하면 되거든. 고정된 점이 이런 데 있으면은 그게 맞지. 근데 고정된 점을 일부러 내가 여기로 옮겨 놓은 거야. 사이로 풀지 말라는 문제를 만들려고. 어렵죠, 생각보다. 학교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고정된 점을 기준으로 어디를 보면서 고정된 점을 기준으로 딱 세로선을 그어서 어디를 바라보면서 오른쪽 편을 바라보면서 위로 가면 무조건 크고 아래로 가면 작은 걸로 가세요. 알았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답은 이렇게 나와야 이게 답입니다. 이 문제 잘 써놓으세요. 마플에 한 문제 있다. 알았죠? 바로 다음인가 다다음인가? 거기 나와요. 연이? 자, 저 문제 잘 써놓고요. 312번은 그래서 이런 문제에 비하면 굉장히 기초 단계죠. 무조건 사입범위 하면서 답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여기를 비교한 게 틀린 거야. 알았죠? 요렇게 비교하고 요렇게 비교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노란색 선을 세로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알았죠? 생각보다 이거 많이 어렵다. 정말 많이들 틀려온다. 조심하고. 그럼 이제 요 유형의 활용형 끝났어요. 유형 문제 만들어 본 거고 끝났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유형 17번으로 갈 겁니다. 지워도 돼요? 지워도 돼요? 자, 유형 17번 이름이 뭐라 돼 있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네 번째 녀석 나왔습니다. 직선 방정식에서 나오는 네 번째 공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내가 이제 평면좌표 하면서 이거 증명해봐. 뭐 요런 질문도 했었는데 지운다요? 이거 증명해봐. 이런 질문도 했었는데 아무거나 증명 문제를 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안 돼요. 시험에 나올 법한 녀석들을 중요하다라고 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때 요 녀석은 전혀 증명 대상이 아닐 거예요. 오케이? 학교 서술형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서술하시오 안 나옵니다. 왜? 너무 길어. 알았죠? 그래서 나도 증명 안 하고 외우세요 라고 넘어가는 유형이 바로 얘인데 어떤 점이 있어. 그리고 어떤 직선이 있어요. 점으로부터 A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절대로 요딴 거리 구하는 게 아니죠. 요런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어떤 거리? 그렇지. 제일 짧은 최단 거리를 거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의 길이를 우리가 D라고 부를 건데 그 D를 구하는 공식 기억나나요? 났나요? 이제부터 외우세요. 항상 분수꼴을 띄고 있습니다.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요? 루트가 들어가는데 루트 속에 뭐 있어요?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둘 다 제곱해서 더해요. 외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분자는 뭐예요? 절대값 맞아요. 근데 그 전에 이 점은 직선의 위의 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죠. 대입을 한다고 해서 0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대입을 해요. A의 x1, B의 y1 플러스 C. 이런 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0 아닌 뭔가가 나옵니다. 그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겠죠? 양수로 만들어야 길이라서 절대값을 붙인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겁니다. 알았죠? 외워야만 합니다. 이거는 고3 때까지 계속 나오는 공식 중 하나예요. 알았죠? 에이? 자, 그럼 이 녀석은 증명 문제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알았죠? 대신에 방법만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왜 안 내냐면 증명하는 과정 자체가 칠판에 내가 쓰는 일반적인 글씨 크기로 쓰면 칠판 한 판 거의 가득 차. 한 3분의 2쯤 차. 너무 길어. 서술에서 못 내요. 근데 그 3분의 2쯤 쓰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사실 잘 안 내요. 알았죠? 그리고 너무 지저분하기도 하고. 자, 어쨌든 그러면 방법은 뭐냐? 지금 우리가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점의 좌표를 x2, y2로 잡는 거야. 오케이? x2, y2로 잡아서 x1-x2 제곱 더하기 y1-y2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를 거리라고 부를 거야. 근데 x2, y2를 사라지게 해야지. 왜? 문제는 이거밖에 안 나와 있었거든. 그래서 그 x2, y2를 x1, y1 또는 abc에 관련된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뭘 사용하냐면 일단 요 놈 두 개의 기울기를 구해요. 요 놈과 수직입니다. 기울기의 곱은 -1을 하나 써요. 두 번째 x2, y2는 이 위에 있어요. 대입해요. 그 두 개를 적당하게 연립 비슷하게 하면서 근데 미수는 굉장히 많죠. 벌써 7개입니다. 그걸 적당하게 연립하면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에 있는 x2, y2를 전부 다 x1, y1, a, b, c에 대한 식으로 싹 바꾸는 과정을 아까 말했듯이 길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결국은 두 가지 성질 쓰는 거야. 수직입니다. 기울기의 곱은 -1, 이 위에 있습니다. 대입. 그거를 식을 정리한 게 얘니까 그 과정이 너무 길어서 안 나오니까 안심하시고 공식만 잘 사용해 주세요. 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얘는 어떤 식으로 활용형으로 나오는지 그것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뭐다? 응? 가자. 활용형.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대놓고 물어보는 거는 직선을 안 구하고 질문을 하고 있으면 환장하죠? 직선 구해서 원점으로부터 거리 조공식 바로 대입하면 됩니다. 알았죠?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은 너희들이 누구나 다 풀 수 있어서 패스할 거고 그럼 뭐가 포인트냐면 활용형. 뭐다? 첫 번째. 에이씨.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데 사용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세 직선을 줍니다.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싹자 이거다. 히읗 밑에 받침 아니에요.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 다른 게 주어지기도 해. 뭐?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그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도 같은 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활용형이에요. 알았죠?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랑 거의 유사하게 풀리는 이 문제랑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같이 설명 좀 할게요. 다른 반 풀려보니까 이거 질문 많이를 했었거든. 자, PQ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고개 들어봐요. 방향만 잡고 일 거고 이 문제 풀진 않을 거야. PQ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애들이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거는 PQ의 좌표 구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쓰는 겁니다. 틀린 건 아니죠. 맞긴 할 거예요. 근데 P의 좌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구한다. 즉 연립해야 됩니다. 그럼 이 직선을 구하려면 원점을 지나고 수직이다. 직선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Q를 구하려면 이놈과 이놈을 또 연립해야 되지. 맞지? 그럼 이놈 어떻게 구하는데? 2,0을 지나고 이 직선의 수직이다. 기울기의 곱은 -1. 직선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연립을 해요. PQ를 구했어요.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쓰면 답은 나옵니다. 근데 너무 귀찮지? 연립이란 걸 두 번이나 사용했잖아. 그냥 다른 풀이를 갈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사실 얘도 수직이고 얘도 똑같은 직선의 수직이면 사실 이 둘은 뭐예요? 평행하죠. 맞죠? 평행한 두 개의 노란 선분에 대해서 직선에 대해서 PQ의 거리는 사실 이거랑 똑같아. 맞나요? 어디서 재든 똑같을 거 아니야. 평행하니까. 그러면 이 녀석을 구하러 갑니다. 어떻게 해요? A라는 점으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 이 직선 하나만 구해서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그것도 연립을 해서 P를 찾는 게 아니라 이 직선 뭔데? 얘랑 수직. 이 녀석 기울기 뭔데?
마이너스 4분의 3. 그럼 여기서 기울기 뭔데? 3분의 4. y는 3분의 4x. 한 번 더 정리해주면 4x 마이너스 3y는 0.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a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바로 뭘 구한 거야? d를 구한 거고 그 d는 요 d랑 같아요. 이게 답입니다. 이해됐어?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죠? 지금처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살짝 응용한 녀석도 나옵니다. 근데 내가 말한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라는 이 활용형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건데? 방금 저 원리를 쓰는 거야. 어떻게 해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결국 여기서 거리를 재든 여기서 거리를 재든 똑같아요. 맞죠? 그래서 두 직선 중에서 아무 직선 하나에서나 아무런 점을 찾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다른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기만 하면 답입니다. 즉,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교과서에는. 나는 다음 시간에 알려줄 거야. 근데 교과서에는 기본적으로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대로 푸세요. 이거 책 따라가지 마세요. 책에는 그 공식을 미리 알려주고 있어. 그거 쓰지 마.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있다 없다 시연아? 없습니다. 그럼 뭘 이용하는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활용해서 푸는 겁니다. 어떻게 활용한다? 평행한 두 직선 줍니다. 둘 중 아무 직선을 보고 점을 잡혀 아무거나 빨리 구해요.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이 4x-3y는 0이다. 얘는 4x-3y 플러스 5는 0이다. 오케이? 자, 둘 중 아무 직선에서나 아무런 점을 찾아봐. 어느 직선에서 어떤 점을 찾는 게 가장 편해? 여기에서 아무 점 찾죠? 몇 콤마 몇? 0,0. 오, 처음이다. 내가 지금 1학년 5반을 가르치고 있는데 전부 다 모든 반이 3,4를 찾더라. 희한하게도. 처음으로 0점을 얘기하네요. 그게 5라고? 네. 3,4도 좋아요. 아무 점이나 찾으라고 했으니까 0,0도 좋아요. 어쨌든 둘 중 점의 좌표를 찾기 쉬운 직선 하나를 찾아서 점을 아무거나 찾습니다. 그 점으로부터 다른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바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3,4에서부터 거리를 재도 똑같아요. 알았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뭐요? 세 직선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건 어떻게 구하는데? 직선이 주어지더라도 내 말을 잘 들어. 직선이 세 개가 주어지더라도 세 직선들의 교점과 교점과 교점을 구하시고요.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지더라도 AB라는 직선과 BC라는 직선과 CA라는 직선을 찾으세요. 물론 다 찾을 필요 있는지 없는지는 너희들이 판단해. 알았죠? 그래서 두 점을 가지고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밑변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밑변을 구하는 데 사용하지 않은 또 다른 점 하나로부터 밑변을 구하는 데 사용한 두 점을 지나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높이로 사용해 주세요. 요것 때문에 이 유형에 얘가 들어갑니다. 알았죠? 문선 씨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여? 아, 보여요? 이 사이로 보이냐? 자, 어쨌든 됐죠? 그래서 얘는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밑변. 높이는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아셨나요? 갑자기 가방을 싼다고? 하나 더 남았어요. 아하. 알았죠? 네. 일단 여기까지 숙제를 낼 거고요. 그게 바로 유형 23번, 4번, 5번 끝까지 다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잠깐만.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유형이 남았어. 다른 반이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더 써서 개념 설명을 마친 유형이 하나가 있는데 그 녀석은 나는 너희들한테는 링크를 보내줄 테니 강의 꼭 내가 보라는 범위 몇 분부터 몇 분 끝까지 보세요.
그래서 직선을 전부 다 숙제는 남은 것 전부 숙제는 나갈 겁니다. 알았죠? 영상 링크랑 같이 보낼 테니까 숙제는 다 해와야 돼. 알았지? 그리고 가방싸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